혹시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확인조사 안내문 받으셨나요? 아마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오늘 제가 그 불안감을 싹 날려드릴 완벽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 문자 한 통 받으면 진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뚝 떨어지고 혹시라도 수급이 끊기면 어떡하나 온종일 그 생각뿐이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먼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만 콕 집어서 조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냥 정기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나를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요, 이번에 확인 조사를 받는 대상이 수급자 본인하고 부양 의무자까지 다 합치면 전국적으로 1,000만 명에 가깝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다들 똑같은 절차를 겪고 있는 거니까 우선 마음은 조금 편하게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피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관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대체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정부에는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우리가 흔히 행복이음이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모든 정보의 핵심이에요. 이 행복이음 시스템은요, 그냥 웬만한 건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주식이나 집, 자동차는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 소득자료나 건강보험료 낸 기록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쩍 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조사관은요, 뭔가 새로운 비리를 캐내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스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정보를 딱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답변이랑 맞는지 대조하고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숨긴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솔직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무조건 최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사관이 거의 100% 물어보는 5가지 핵심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수급 자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필승 공략법을 제가 지금부터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단골 질문, 1번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사관은 이미 특정 입금 내역을 다 파악하고 온 상태고요. 이 돈의 정체가 뭔지 여러분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제일 안 좋은 대답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이분 뭔가 숨기시나? 하고 의심해서 더 깊게 파고들게 되거든요. 반면에 그거 며느리가 생일 용돈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만약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건 조사관이 이거 혹시 신고한 정기소득,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보통 1년에 6번 이상 같은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면 정기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아니, 통장에 기록이 떡하니 있는데 받은 적 없어요? 라고 부인하는 건 정말 최악의 답변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들이 가끔 도와주긴 하는데 고정된 금액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요. 지원이 일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아주 명확해요. 내 통장이 혹시 다른 사람 돈을 잠깐 복원하거나 전달하는 이른바 차명 계좌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잠깐 돈을 보냈다가 찾아가는 경우도 내 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나 혼자만 사용한다면 간단하게 네 라고 답하면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몸이 불편해서 딸이 대신 현금을 인출해 준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어요. 돈 관리의 주체가 나라는 걸 분명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질문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현금이라고 해서 그냥 지폐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누군가 나 대신 월세나 식료품비, 병원비 같은 걸 내주는 현물 지원까지 전부 포함하는 질문이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통장에 안 찍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명절에 자식들이 주는 용돈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솔직하게 말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는다거나 월세 같은 고정 지출을 네가 대신 내주고 있다면 이것도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톤을 좀 바꿔서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가장 흔한 이유 5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미리 피해갈 수 있겠죠?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신고 안 한 소득, 차용증 없이 빌린 돈, 정기적인 가족 지원, 나도 모르게 늘어난 재산, 그리고 신고 없이 오래 해외에 나가는 것. 수급이 중단되는 거의 모든 사례가 이 5가지 함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저 1번 소득 미신고가 탈락 사유 중에 정말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에이, 하루 이틀 일한 건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소득을 신고하면 급여가 일부 조정되는 걸로 끝나지만 만약 숨겼다가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급여 전액을 다 돌려줘야 하고 심하면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보호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 지침입니다.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 바로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소득은 단 하루라도 벌면 바로 신고하고, 가족 지원은 필요할 때만 비정기적으로 받고, 돈을 빌릴 땐 무조건 차용증을 쓰는 것. 이렇게 간단한 원칙들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급 자격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상황의 주도권을 여러분 손에 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수급비를 받는다고 해서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고 일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헌신해 오신 분들이에요. 이 지원은 누가 거저주는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관이 문을 두드릴 때 절대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슨 고발당하는 피의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는 당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면 당당하게 맞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조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명확하게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그리고 자신감 있게 지켜나가실 준비 다 되셨죠?